발 건강 7단계 루틴. 우리의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 그리고 100여 개의 인대 힘줄 근육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작은 신체공학 작품이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체중의 1.53배가 넘는 하중이 이 작은 플랫폼을 통해 지면으로 전달되지만 대부분의 운동 프로그램은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만 강조하고 발 자체는 거의 단련하지 않는다. 최근 Very Well Health를 비롯한 임상 연구들은 발바닥 내재근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면 균형 능력이 향상되고 무릎 허리 통증이 완화되며 노년기 낙상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맨발과 평평한 바닥만 있으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발 건강 7단계 루틴을 소개한다. 각 동작은 통증이 아닌 당김이 느껴지는 범위에서 10에서 15회씩 23세트 주 35회 실시하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토 스프레드 앤드 리프트다. 5발가락을 가능한 한 넓게 벌린 뒤 발볼은 고정하고 발가락만 들어 올리는 동작이다. 이때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이 서로 붙으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의식적으로 간격을 벌려야 한다. 발가락을 들어 올리면 발등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아치가 탄력적으로 솟아오르고 착지 충격이 고르게 분산된다. 두 번째 단계는 핑거 위브 투 스트레치다. 반대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30초간 부드럽게 흔들어준다. 좁은 신발 때문에 굳어있던 MTP 관절이 풀리면서 윤활액 순환이 촉진되고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2주 정도 지나면 손가락을 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쥐었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유연성과 악력을 동시에 기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단계는 토 너클 체크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발을 평평하게 놓은 뒤 한 발가락씩 천천히 굽혀본다. 정상이라면 발가락마다 2개의 마디가 도드라지게 보이지만 마디가 사라진다면 족저근막이나 발가락 굴곡근이 뻣뻣하다는 신호다. 이 경우 라크로스볼로 발바닥을 1분 정도 굴려 근막을 풀고 다시 시도하면 마디가 조금씩 드러난다. 네 번째 단계는 MTP 모빌라이제이션 리프트다. 발가락을 하나씩 잡아 정강이 방향으로 3초간 천천히 들어 올린다. 가끔 툭 소리가 날 수 있는데 통증이 없다면 관절 내 가스가 빠져나가는 정상 현상이다. 엄지발가락이 30도 이상 굽혀지지 않으면 보행 시 체중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족저근막염이나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둘지 말고 각도를 서서히 넓혀야 한다. 5번째 단계는 리버스 프레스다. 발가락을 바닥 쪽으로 접어 마디 위에 체중을 살짝 실은 뒤 5초간 정지한다. 이는 까치발의 편심성 버전으로 긴 발가락 굴곡근을 늘리고 족저근막을 강화한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는 수준에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서서 체중을 실어준다. 6번째 단계는 타월컬이다. 얇은 수건을 발 앞에 펼쳐두고 발가락으로 끌어당겨 주름을 만든 뒤 다시 편다. 10회 반복이 1세트다. 이 동작은 발바닥 중앙의 굴곡근을 집중적으로 단련해 아치 지지력을 높여주며 평발이나 정강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적응이 되면 수건 대신 두꺼운 고무밴드나 작은 구슬을 이용해 저항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토요가다. 먼저 엄지만 들어 올려 2초간 버티고 내려놓은 뒤 나머지 4발가락을 동시에 올려 2초간 유지한다. 이를 10회 반복한다. 이 동작은 엄지와 나머지 발가락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신경근 협응을 회복해 미세한 균형 감각을 키우며 눈을 감고 수행하면 고유수용 감각이 더욱 자극되어 낙상 예방 효과가 커진다. 루틴을 일상에 녹여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침 양치질 시간에는 투 스프레드 앤드 리프트와 투 요가를 한 세트씩 실시하고 사무실에서는 매 2시간마다 핑거 위브 스트레치를 해주면 된다. 운동 뒤에는 MTP 모빌라이제이션과 리버스 프레스로 종아리와 발바닥을 풀어주고 TV를 보면서는 냉동물병으로 발바닥을 굴려 근막을 이완하면 이상적이다. 처음 2주 동안은 격일로 실시하며 근육통과 피로도를 관찰한다. 운동 후에는 찬물 1분, 따뜻한 물 1분을 번갈아 담그는 냉온 조격을 5번 반복하면 부종과 염증이 빠르게 가라앉는다. 또한 미니멀리스트 신발을 30분씩 시범 착용해 발 근육 자극을 생활화하면 좋지만 종아리 통증이 느껴지면 착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 발 건강 루틴은 하루에 몇 분이면 충분하다. SIDPT제 6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는 발의 탄력, 오랜 시간 서 있어도 붓지 않는 발목, 러닝 후 사라진 무릎 통증이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발은 땅과 몸을 잇는 유일한 매개다. 오늘 신발을 벗고 발가락을 활짝 벌려보자. 그 짧은 순간이 평생의 균형과 활력을 약속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발에는 52개의 뼈와 60개의 관절, 214개의 인대를 비롯해 수많은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지발가락은 체중을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옮겨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각 발가락은 지면을 움켜쥐어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돕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에 아치를 이루는 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발을 디디면 자연히 폭이 넓어지게 된다. 또 심장이 안 좋으면 하지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발목이 부을 수도 있다. 첫째, 발가락 털이 빠졌다. 발가락에 난 털이 전부 사라졌다거나 발을 둘러싼 피부가 예전보다 얇고 광채가 난다면 하지 동맥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다리 동맥에 플라크가 쌓여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질환이 나타난다. 다리 동맥 혈관이 막히면 몸 어느 부위에서든 회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률도 높아진다. 둘째, 발에 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당뇨병이 있다는 적신호다. 체내 혈당 수치가 높으면 땀과 유분 생성이 줄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족부 궤양이 잘 낫지 않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미확진 당뇨 가능성이 있다. 당뇨가 있으면 발의 감각과 혈액순환, 부상 치유력에 손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물집 같은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말리며 상처가 있는지 살피고 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발이 너무 차다. 따뜻한 실내에서도 발이 얼음장처럼 찬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는 흡연과 고혈압, 심장질환과 관계가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계 손상이 있을 때도 발이 찰 수가 있다. 이 밖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빈혈증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 발바닥에 근막염이 원인일 수 있다. 뒤꿈치 뼈에 연결되어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 근막염이 된다. 아침에 깨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심한 통증이 올 수 있다. 관절염, 과도한 운동, 잘 안 맞는 신발 등도 원인이 된다. 다섯째,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 엄지발가락보다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긴 모톤의 발가락을 가졌다면 무지외반증, 발가락이 굽어 변형되는 질환 등 통증 가능성이 높다. 모톤의 발가락을 가진 사람은 발 전체에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발이 불편하고 아프다는 느낌이 든다면 발병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발에 최적화된 형태의 신발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발로 보는 건강 상태. 1. 끝이 뾰족한 신발을 즐겨 신는다면 자신의 발볼보다 작은 넓이의 신발에 억지로 발을 집어넣으면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방향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 있다. 엄지발가락에 눌린 피부는 지속적인 자극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붓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나타난다. 끝이 뾰족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평소에는 자신의 발볼보다 넓은 신발을 신어야 한다. 2. 발톱에 곰팡이가 생긴다면 발톱 색깔이 변색됐다거나 두꺼워졌다거나 잘 부러진다면 곰팡이가 원인일 수 있다. 항진균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국소 크림을 지속적으로 바르는 것이 좋다. 3. 발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있는 것이 좋으므로 양말에 땀이 뱄다면 반드시 갈아 신어야 한다. 곰팡이가 따뜻하고 눅눅한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4. 더 이상 키 클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 사이즈가 커질 때가 있다. 이전에 신던 신발이 작아지는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발뼈에 연결된 힘줄과 인대가 늘어나면서 탄력을 잃기 때문이다. 5.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발 크기를 측정해보고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자신의 발 크기에 맞지 않는 신발은 여러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 크기 측정은 중요하다.